집박사 이야기. 오늘 이야기의 제목은 불광호구역 이주 시작. 죽느냐 사느냐, 전쟁은 이제부터입니다. 공중에서 내려다본 불광호구역의 풍경입니다. 불광역에서 독발역까지 단독 다가구와 빌라 등 오래된 건물들이 길게 이어져 있습니다. 앞쪽으로는 북한산의 뒷모습이 병풍처럼 펼쳐져 있습니다. 바로 이곳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 238번지 일대 35,000평 대지 위에 최고 35층, 총 2,467세대의 아파트 자이 더 프레스티지가 건축됩니다. 아마도 조합원들이 분양받게 될 로열층에서는 이 아름다운 북한산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불광호구역이 이주로 분주합니다.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꽤 많은 분들이 이주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참 오랜 세월이 걸렸습니다. 추진위원회 설립이 공식 승인된 것은 2005년이지만 재개발 준비를 시작한 것은 2000년경부터입니다. 2000년 무렵은 연신내 불광의 재개발 역사에서 기록할 만한 시기입니다. 연신내 불광 대장아파트 격인 불광호구역, 대조1구역, 가련1구역이 이때 태동했습니다. 그때부터 따진다면 대략 25년이 걸렸습니다. 25년이면 강산이 2번 반이나 변하는 세월입니다. 30대 초반이었던 사람은 50대 중반이 되었고 40대 초반이었던 사람은 60대 중반이 되었습니다. 5구역의 산증인이랄 수 있는 김 여사도 인고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종로구 사직동에 살던 김 여사는 1997년 불광동으로 이사했습니다. 35 꽃다운 나이입니다. 그는 나무가 있고 흙이 있고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해 단독주택을 샀다고 했습니다. 김 여사의 말에 따르면 자신이 불광동으로 이사오고 1, 2년 후 재개발 이야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때는 주택 문제, 특히 강남에서 시작된 아파트 투기가 전국적 화두가 되던 때였습니다. 자고 나면 오르는 집값을 잡기 위해 한다 하는 사람마다 한마디씩 말을 보탰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설득력 있는 말을 한 사람은 당시 한국은행 총재를 하던 박승 선생입니다. 가련동 단독주택에 살던 그는 여러 언론에 나가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신도시를 또 만들 것이 아니라 낙후된 강북을 체계적으로 개발해야 한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은평구 집값은 그가 여러 언론에서 강북 개발의 필요성을 반복적으로 언급하면서 상승세를 탔다는 게 집박사의 생각입니다. 이런 분위기를 잘 아는 김 여사는 불광동 낡은 주택가도 강남에 뒤지지 않는 최고급 아파트가 될 수 있다고 믿고 5구역의 재개발을 적극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당선비대위로부터 시작된 각종 고소고발, 조합 설립 무효소송과 대법원의 파기환송, 학교부지 지정과 해지, 은광교회와의 전쟁 등 참담한 과정이 쉬지 않고 이어졌습니다. 그로부터 25년이 흘러 김 여사의 나이도 20이 훌쩍 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김 여사의 집입니다. 크지는 않지만 작은 가게도 딸려있고 감나무도 있습니다. 요모저모 쓸모가 많은 집입니다. 김 여사는 이 집을 1997년 1억 7천만 원에 샀습니다. 대지가 20평이므로 평당 850만 원꼴입니다. 2년 전 관리처분 때 8억 원의 감정평가를 받았으므로 집값은 4.7배가 올랐습니다. 프리미엄을 제외한 감평가격만을 따진 것이므로 많이 오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5년 후 완공될 84제곱미터 아파트 가격을 20억 원으로 본다면 자산가치는 무려 11.8배가 되었습니다. 자신이 30년 가까이 사용 수익하고도 자산가치가 이렇게나 많이 불었습니다. 물론 2천여만 원의 분담금이 예상되지만 이만한 성공이 없습니다. 김 여사 집과 담장을 사이에 둔 이 집은 집박사가 투자한 집입니다. 전체가 아니라 1층 한 세대만 그렇습니다. 원래는 다가구 주택으로 전체가 한 사람 소유였는데 쪼개기를 해서 구분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때는 빌라라는 제도가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때라 재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의 다가구 주택 주인들은 이런 방식으로 자산을 불렸습니다. 집박사는 이 집을 2015년에 1억 4천만 원에 샀습니다. 당시 이 정도 재개발 물건은 1억 9천만 원 정도에 거래됐는데 비대위가 제기한 조합 설립 무효소송이 고등법원에서 조합이 패소하자 집값이 떨어진 것입니다. 만일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불광호구역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대법원에서 조합 설립 무효소송이 파기환송될 것이라는 소문입니다. 당시 집박사는 일반 회사에 다녔는데 퇴근길에 불광역 근처에서 아주머니들이 소곤거리는 소리를 듣고 재빨리 중개사무실로 연락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급히 사들인 집이 이 집입니다. 그때 이를 회상해 보겠습니다. 재개발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참고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집박사가 사들인 이 집에는 전세가 7,800만 원이 들어있었으므로 매수하는 데 6,2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몇 개월 뒤 세입자가 나가자 180만 원을 들여 약식 수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1억 3천에 들어와 살겠다는 세입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1,000만 원만 넣어놓은 셈이 됩니다. 너덜너덜한 화장실 천장을 바꾸고 변기를 새 것으로 하고 도배장판을 새로 한 것만으로 보증금을 5천만 원 이상 올릴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집수리의 힘입니다.
출입문 앞에 지하로 들어가는 난간이 있는데 그때는 헌장판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입구가 이런 상태면 내 집의 가치가 떨어지므로 공용공간임에도 불구하고 내 돈을 들여 반투명 넥산으로 바꾸었습니다. 집 박사는 그로부터 3년 후 대학생 아들에게 매매 형식으로 소유권을 넘겼습니다. 만일 전세가 끼어있는 집이라면 증여보다 이런 방법을 쓰는 것이 가장 비용이 적게 듭니다. 요즘은 참 여러 가지로 어려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부모가 미리미리 대비해주지 않으면 자녀 혼자 힘으로 좋은 아파트를 장만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만일 중고생 자녀 또는 대학생 자녀가 있다면 앞으로 10년 이상을 내다보고 연신 내 불광의 전세 낀 빌라를 사두십시오. 5천에서 1억 5천 정도의 자금이 있으면 충분합니다. 훗날 반드시 그때 그러길 잘했다고 말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감정평가는 1억 7,400을 받았습니다. 9년을 기다려 3,400밖에 오르지 않았지 않으냐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만 현재 시점에서 프리미엄이 5억 정도이므로 당장 처분해도 5억 3,400만 원을 챙길 수 있습니다. 즉 1,000만 원이 5억 3,400만 원이 된 것이므로 무려 53.4배가 오른 것입니다. 수익률로 치면 5,240%가 된 것입니다. 물론 아들은 처분하지 않고 입주할 예정입니다. 약 4억 2천에서 4억 3천만 원의 추가 분담금이 예상되지만 59제곱미터의 경우 완공 후 시가가 15억 정도가 될 것이므로 이만한 투자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재개발 갭 투자의 매력입니다. 그러나 딱 하나 실수가 있었습니다. 원래부터 빌라가 아니고 쪼개기를 한 빌라는 84제곱미터를 못 받고 59제곱미터만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규정이 있다는 것은 나중에서야 알게 됐지만 그래도 아들 입장에서는 이만한 것이 없습니다. 젊은이가 요지에 아파트 하나를 갖는다는 것은 단순히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상의 가치가 있습니다. 아파트는 현금과 같으므로 좋은 아파트를 갖는다는 것은 바로 생명줄 하나를 더 갖게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행운은 김여사나 집박사만 갖게 된 것이 아닙니다. 5구역의 성공을 확신하고 오랜 세월을 참아온 조합원 모두가 갖게 된 행운입니다. 또한 5구역의 미래 가치를 좋게 보고 5구역에 새로이 진입하려는 분도 행운을 같이 하게 된 것입니다. 이주 준비에 한창인 김여사에게 감회를 물었습니다. 제가 이사 오고 한 1년쯤 지난 뒤 슈퍼와 중개 사무실을 하던 이정열 사장님이 재개발하자고 온 동네를 다니며 서명을 받으러 다녔어요. 윗동네 아랫동네 함께하자. 아니다. 따로 하자. 하고 죽을 듯이 싸우고 소송하고 그랬어요. 나중에 이 사장님이 추진위원장을 하게 되었는데 안타깝게도 각종 고소고발과 모함을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했어요. 조합 설립 이후에도 비대위에 수많은 고소고발이 있었고 교회 문제로 사업이 지체되어 25년이라는 세월이 훌쩍 가버렸습니다. 그 긴 세월 어린 삼삼매는 다들 자라 독립하고 우리 부부만 남아있다가 추억은 가슴에 묻고 더 멋진 세상을 꿈꾸며 오늘 이주합니다. 김여사만큼은 아니지만 집박사도 9년 동안이나 5구역을 지켜봐왔습니다. 집박사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동안 곡절이 많았지만 그래도 5구역 사람들은 참 운이 좋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좋은 지도자를 만났습니다. 2015년 파기완성 후 2016년 현 조광음 조합장이 들어섰습니다. 그는 각종 복잡한 일들을 잘 해치고 조합원들을 잘 설득하고 이해관계자들을 잘 중재해왔습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는 다른 생각을 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조합장 직무정지라는 극도의 혼란 상황에서 뚝심 있는 그가 바통을 이어받았기에 여기까지 잘 건너왔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지도자는 서울시장입니다. 오세훈 시장이 들어서 시도한 것 중 가장 의미 있는 일은 재개발 구역의 용적률을 탄력적으로 적용한 것입니다. 그 덕분에 불광호 구역은 은광교회를 제척하고도 80세대가 늘어났습니다. 2387세대에서 2467세대가 된 것입니다. 세대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일반 분양이 늘어난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돈으로 계산하면 한 세대당 15억 원으로 잡아도 1200억 원입니다. 이렇게 벌어들인 돈은 조합원 분양가를 낮추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오 시장의 정책 변경으로 동수도 32동에서 23동이 되어 동간거리가 크게 넓어졌고 전 세대를 포베이로 설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5구역 사람들이 복이 많다고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이윽고 고금리 시대가 끝나고 저금리 시대의 문턱에 돌입했다는 것입니다. 며칠 전 파월 연준의장이 금리 인하 메시지를 던지자 바로 국내 금융시장이 반응했습니다. 5구역 사람들은 드디어 돈보따리를 풀었습니다. 아파트가 완성될 때까지 대출받은 돈으로 전세를 살다가 완공되면 돌아옵니다. 본격적으로 돈을 쏟아부어야 할 때 금리 인하 상황을 맞는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행운입니다. 재수 없는 사람은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고 재수 좋은 사람은 뒤로 넘어져도 수박을 물고 일어난다는 말이 있는데 맞는 말인 듯 싶습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입니다. 이제부터 긴장하지 않으면 25년 공든탑이 일거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아파트 재개발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주부터 완공까지 기간을 최대한 짧게 가져가는 것입니다. 착공이 늦어지고 공사가 지연되면 임시주거비, 보상금이자 조합관리비 등이 누적되어 사업비가 급증합니다.
그렇게 늘어난 비용은 결국 조합원들이 나누어서 내야 합니다. 조합은 이주 기간을 6개월로 잡고 최대한 신속하게 철거를 완료한 뒤 1년 안에 착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목표이지만 꼭 이대로 될 수 있도록 모든 조합원들이 협조해야 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세월의 흐름과 함께 건물들도 많이 낡았습니다. 조합이 설립될 당시에도 많이 낙후되어 있었을 텐데 그렇게 많은 세월 동안 신축과 대수선이 금지되어 있었으므로 이제 대부분의 건물은 더 이상 사용하기 곤란한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 집은 전체가 이주한 듯 아무도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래전에 집안에 중대한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고소득층이 사는 주택이 노후화되어 저소득층이 살게 되고 다시 그 주택이 재개발되어 고소득층이 밀려오는 과정을 부동산학에서는 주택의 여과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집박사는 주택의 윤회라고 더 쉽게 말하고 싶습니다.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은 결국 걸음으로 돌아가고 그 걸음은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듯이 주택도 노화하면 걸음이 되었다가 그 걸음의 힘으로 새로운 주택이 생겨납니다. 5구역은 지금 다시 태어나기 위한 가장 큰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조광음 조합장에게 한 말씀 부탁했습니다. 잦은 이주 기간이 지난 9월 5일부터 시작해서 내년 3월 4일까지 6개월간 추진하게 됩니다. 2016년 제가 조합장이 되고 나서 학교부지 해제부터 이주까지 한마음으로 사업 추진에 물심양면 협조해 주신 조합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 추진하면서 제일 마음이 아팠던 것은 사업 지연으로 조합원님들의 재산권 행사를 제때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주와 착공을 하게 되면 입주 시기도 정해집니다. 그러나 사업 지연으로 발생하면 금융비용도 천문학적으로 증가하여 또다시 피해를 본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성원해 주신 마음과 같이 이제 이주가 완료되면 착공 후 입주하게 됩니다. 조합원님들께서 한마음 한뜻으로 입주하는 날까지 흔들리지 않고 입주하실 때 기쁜 마음으로 인사를 나누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곶가을이 깊어지고 북한산에 단풍이 푼 빨갛게 물이 듭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이파리들은 줄기가 매서운 한파를 견디도록 말없이 떨어져 걸음이 됩니다. 그리고 춘3월 봄이 오면 새로운 이파리가 힘차게 돋아납니다. 이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주택이 태어나고 성장하고 쓰러지는 것도 꼭 자연의 이치를 닮았습니다. 5구역에도 곧 새로운 싹이 돋아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